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현석 브라더스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기 전에 주말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하나만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와대 참모진이 재편되면서 방역기획관 자리가 신설됐는데 그 자리에 김호란 교수가 임명이 됐어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당장 사퇴시켜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전 최고 어떻게 보세요? 김호란 교수가 전문가인 건 맞습니다. 네.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했던 조언들이나 판단들 그리고 평론들이 옳았느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이제 가장 언론이 세게 지적하는 거는 백신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김호란 교수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디에 입장과 일치하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는 방역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했던 정부 측 주장과 이거 일치합니다. 우리는 방역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그리고 무슨 지금 기억해 보시면은 웃지도 못할 얘기 많았어요. 무슨 제약사 CEO들이 우리한테 제발 제 백신을 사가라고 한다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다 웃기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김호란 교수가 그 당시에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문제요. 그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은 달랐으나 정부 입장에 결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문제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다른 방역 전문가도 많은데 이미 신뢰를 다소 잃은 상황에서의 김호란 교수를 백신 확보 국면에서 기용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를 잃은 김호란 교수들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 현근택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봐요. 지금 말씀처럼 이제 백신이 급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은경 본부장과 옥상호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은데,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의사지만 그래도 이제 그 관료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러면 좀 결국은 사실은 이제 방역이라는 건 과학의 영역인데, 저는 아마 백신 확보의 역할은 김호란 기획관의 역할은 좀 아니라고 봐요. 네. 이게 전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대통령이 나서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 방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지금 약간 위기 상황이잖아요. 500명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대통령 옆에 전문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정도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이 암센터 교수했으면 보통 의대 교수 이런 분들이 어디 정부 기관에 간다 해서 한 자리 했다거나 좋은 자리 차지했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잘. 네. 보통 보면은 오히려 욕먹을 수 있는 자리다. 근데 방역을 위한 대통령 주변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을 곁에 뒀다, 이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가드 불가 상태가 지금 아까 둘 중에 하나 좀 걸린다는 겁니다. 본인이 전문가적인 판단을 잘못했거나 백신에 대해서, 아니면은 본인의 전문가적인 판단 달랐으나 정부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언급들을 했던 것이라면은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참모죠. 그래가지고 정부 입장에 맞추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둘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부적절해 보입니다. 제 목소리를 낼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 혹시 반하더라도.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게 지금 와서 이제 자가진단 키트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김호란 교수가 또 본인의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목소리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가서 청와대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주장을 또 거두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느냐.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전문가라고 할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한 분이 김호란 교수인 맞지만은 굳이 지금 이제 쌓인 어떤 언행이 많은 김호란 교수가 등용되어야 됐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목소리를 낼까요? 저는 아마 전문가적인, 결국은 아마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은 전달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거리두기 국면에서도 이분이 여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반영된 것도 있었고, 지금 그 전에 백신, 그다음에 자가진단 키트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가진단 키트 도입 필요성 주장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오히려 백신 확보가 가장 중요한 국면이다. 물론 이제 이럴 수 있다고 봐요. 백신이 지금 변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도 혈전이라는 문제가 모르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그때 빠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안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도 좀 전문가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논리가 이런 거였거든요. 백신 관련해서도 지금 계약을 미리 해버리면 나중에 더 좋은 기회 나도 계약을 물릴 수 없으니까 지금 계약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당시의 발언이. 네. 근데 이거는 그냥
가전제품 살 때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죠. 가정에서. 내년에 컴퓨터 좋은 거 나올 텐데 왜 올해 계약하냐 뭐 이런 거. 예.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대한민국 방역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잠깐 지금 그 백신 얘기가 잠깐 나와서요. 지금 백신 수급이 지금 뜨거운 관심사고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 정부가 한미 간 그 백신 스와프를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5월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틀어주고 있는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 또 이러기 위해서는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임시 석방해서라도 이 정상회담에 대동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큰 틀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저희가 12월 27일에 국민의힘의 박진 의원 등이 이제 주장했던 바거든요. 예. 그때는 근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여당과 이제 정부 측에서. 근데 이제 넉 달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이걸 하겠다는 이유는 뭔지, 지난 넉 달 사이에 무슨 상황이 바뀌었는지, 결국에는 선거 지고 국민들한테 백신 때문에 욕먹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넉 달 전에 야당의 말을 들었으면 조금 더 움직임이 빨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대해 가지고 뭐 할 수도 있다 보지만 큰 영향은 없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스포츠 외교나 이런 데를 보면요. 기업인들이 외교에 앞장서는 이유는 이 스포츠 외교판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발을 담기기에는 조금은 뭐 비공식적인 어떤 협상도 필요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이거든요. 어떨 때는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수에 가까운 행위가 이뤄지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거리를 두고 기업인들이 이제 앞장서는 모양새가 많은데 비공식적인 활동들. 이 백신 외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은 다르다 봅니다. 네. 지금 각국의 정상들이 나서고 있는 것처럼 좀 더 공식적인 루트를 강화하고 거기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스가 총리의 행보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땐 정상들의 행보가 지금 주목받는 상황 속에서 뭐 일본 기업인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저희도 우선 대통령의 그 방미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께 성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백신 스와프 뭘 우리가 주면서 미국이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원래 스와프라는 건 바꾼다는 얘기니까 네. 원래는 뭐 통화 스와프 이러면 통화끼리 바꾼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 백신을 자체 개발은 아직 못했잖아요. 네. 물론 뭐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지만 그건 또 우리 게 아니죠. 그렇다 본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가장 아쉬운 건 뭘까? 안보적으로 본다 그러면 쿼드 가입일 테고 경제적으로 본다면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배터리도 미국이 굉장히 아쉬워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뭐 히토류도 얘기하지만 히토류 우리가 생산 못하니까 결국은 그러면 배터리나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 생산 늘리겠다. 근데 그거는 우리 기업들에도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간의 분쟁에서 반도체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잖아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미국은 자국 내 생산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용 부회장 꼭 가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예. 발표하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어디에다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겠다. 실제로 그런 계획도 있고요. 확정을 하느냐 못하느냐 부분이에요. 배터리도 이제 어쨌든 해결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양측의 분쟁이 해결돼서 공장을 더 증설하겠다. 그게 또 경제에도 맞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 기업인들이 풀어야 될 부분이 아마 저런 부분일 거고 예를 들어 반도체 관련해서 결정을 대통령 단독으로 내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일 텐데 저는 그거 이전에 아까 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쿼드 문제라든지 외교 안보 문제가 저는 더 중차대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계에 소원한 부분이 있었다 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아직까지 협의 못한 게 있다. 그럼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협상에 나서는 거에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앞선 얘기가 너무 좀 길어졌는데 네. 이제 이 뉴스닥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두 분이 상한가 하한가 어떤 걸 골라오셨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현근택 변호사님. 저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를 뽑았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를. 네, 사실은 지금 여기 모두 보면 이제 전 원내대표라 했는데 저도 궁금해서 여기 찾아봤는데 예. 사퇴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사퇴를 하는 시점이 이제 새로 원내대표 선출되면은 네. 사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현 원내대표시네요. 예. 어쨌든 지금 주호영 현 원내대표를 상한가 하한가 중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강력한 뭐 대권이 아니라 지금 당대표의 가능성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뭐 합당인지 뭐 연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거를 주도하고 있고. 예. 그런데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난 다음에는 뭐 비대위원장 겸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수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당대표 나갈 어느 정도 생각, 욕심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네네. 오히려 지금 말씀처럼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것처럼 다 사퇴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퇴는 안 했단 말이에요. 하겠다고 말만 한 거지. 네.
오히려 그게 많은 다른 뭐 당대표 나온 분들한테도 아니 기득권 갖고 하는 거 아니냐. 룰을 정한다든지 시기를 정한다든지 그런 게 다 당대표 그 권한대행의 권한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사퇴해가지고 나도 그냥 출마하겠다 하면 되는데 이 분란의 핵심 정리를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걸 못하고 그런 국면을 이용해서 당대표로 하려는 게 아니냐. 제가 보기엔 약간 그러면서 리더십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혼란상 국민의힘의 어떤 좀 어수선한 면이 주호영 현 원내대표의 책임이다. 그래서 하한가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보기에 당대표 나갈 생각만 접으면 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하지 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 보고 그러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일단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체도 어정쩡하죠. 사퇴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상황을 좀 걱정해 주시는 건가 싶은데. 자, 이준석 전 지금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뭐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실제로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내부적으로는 지도부 선거 또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좀 착착착착 좀 진도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뭐 당내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차기 지도 체제 원내와 그리고 그 당 대표를 어떻게 선출할지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 상태고요. 우선 선거를 이번에 좀 크게 이기다 보니까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최근에 선거 끝나고 딱 오늘로서 2주째죠. 2주 동안 이준석이 있는 스피커 없는 스피커 다 뺏어와가지고 2030 덕분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건데 예. 사실 일반적인 선거였다면은요. 예. 선거 끝나고 나서 별 얘기 다 나왔을 겁니다. 예. 뭐 자유 세력의 승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슨 뭐 독재를 타도하자 무슨 뭐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20대 경이로운 득표율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묻혀 있는 상태라서 지금까지 잠잠했던 것이고요. 네. 딱 이제 며칠 전부터 나오는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부터 시작해 나오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왜 이렇게 떠들고 다녔냐면 이거 나올까 봐 그랬던 겁니다. 아. 네, 사실 선거 결과를 이제 원래 끝나면은 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는 예,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전통적 보수층이 이번에 자신들의 공을 주장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이제 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렇고 굉장한 쟁점이 될 겁니다. 네. 앞으로 이제 선거에서 2030 세대를 지향하는, 예. 2030 쪽으로 지향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예. 아니면은 전통적 보수를 다독이는 형태로 이제 선거를 치르자 할 것인지, 예. 이게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면요 항상 옛날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다시 되돌아가려는 모습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좋은 성과가 낼 텐데 김종인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비관론이 있는 겁니다. 예. 예, 어차피 너네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러저러한 이슈를 덮으시려고 더 큰 아젠다 이슈를 꺼내 오셨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터졌어요. 이런 논의들이 사면론에서부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데요? 그냥 제가 스피커 볼륨을 더 키우겠습니다. 당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사면론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제 이 탄핵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하셨던 분들,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형사 재판에서는 형량이 과하다. 뭐 이런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주류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 정도 생각은 뭐 논의해볼 가치는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지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꺼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소 시기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전통적 보수가 다시 한번 당권을 잡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당원 구조를 봤을 때 전통적 당원들이 이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꺼낸 거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아쉽다. 지금은 새롭게 편입된 젊은 지지층들에게 어떤 정책적으로 이제 소구할 것인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저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준석 최고가 이제 말은 빙빙 돌리는데 사실은 이제 저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이준석 최고 같은 분들이 나가가지고 하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왜냐하면 도로 한나라당으로 갈 거냐 아니냐 이 문제잖아요. 사실은 뭐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하냐면 정당이라는 건 사실은 상대방의 변하면 이쪽도 변하거든요. 이쪽 변하면 저쪽도 변하고 경쟁을 하는 관계니까. 근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결국 왜냐하면 주호영 대표가 되면 어쨌든 뭐 대구고 그리고 지역구의 3분의 2가 영남에 있거든요. 항상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게 전국 정당화 아니면 좀 중도화 아니면 호남 수도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신경 썼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도로 돌아간다.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밖에서 평론하지 말고 제가 보기엔 직접 주저로 한번 뛰시는 게 어떤가.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시죠?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게 이제 얼마 된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어떻게 좀 구체적인 결단을. 그런데요. 이번 전당대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꼭 이겨야 되는 전당대회입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후보가 중복되어서도 곤란하고요. 그 선거 룰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도 중요하고요.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고요. 제가 또 한담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회가 있을 때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아직도 그 기회를 보고 계시다. 아직까지 선거 룰도 안 정해졌고요. 네. 후보군도 안 정해졌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준석 전 최고의 의견도 들어보죠. 지금 상한가 하한가 중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어요? 김종인 위원장 어제 하루 종일 당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입니다. 당을 하루 종일 흔들었는데 상한가. 예. 왜요? 왜냐하면 그때 딱 필요한 메시지 던졌기 때문에 당을 흔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흔듦이 긍정적인 흔듦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선거 과정에 있어서 사실 저도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되게 열심히 했지만은 되게 말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뉴스당 나와가지고 비판했던 게 뭐였냐면은 왜 안철수 대 오세훈 단일화 경쟁이 붙었는데 단일화 경선 며칠 앞두고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같은 당의 고문들이 나와가지고 왜 안철수 후보라는 다른 당 사람의 역정을 드는 기자회견을 하느냐. 네. 이런 광경은 전 본 적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 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이면에 또 다른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저는 차마 말을 못합니다. 제가. 저는 당내 인사기 때문에 네. 내부 총질한다고 할까 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나가신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했죠. 당내에 사실 안철수를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당권을 잡으려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이제 언급을 한 것이고 이름까지 지목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지금 지난 뭐 주호영 원내대표를 딱 지목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우리 당의 민낯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김문수, 이재호, 김무성 이런 분들이 평소에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한 분은 태극기고 한 분은 무슨 뭐 산ек했던 분이고 뭐가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에서 김종인의 중도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역할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 역행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가지고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었다. 어제 인터뷰는.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지금 사실 뭐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권성동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은 뭐 홍준표 의원이든 모두가 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이분들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건가요? 저는 예를 들어 그 홍준표 의원 지금 밖에 계시는 이유는요. 네. 그 공천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지금 밖에 있는 이유밖에 없거든요. 예. 이분이 당의 정강 정책이나 이런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홍준표 대표의 그 언행이나 행동이 앞으로 뭐 당이나 아니면 국민의 정서와 맞게 간다고 하면은 다시 대권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은 당 안에 있어도 대권도 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복당 여부와 그건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차단하면 차단하는 대로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저희 당에서 지금 뭐 저희 당에 대해서 한껏 비판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 당 후보에 대해서 내곡동 문제도 제기했고 이랬던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까지도 문을 열겠다고 하면서 홍준표라는 사람에게 못 연다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선들 의견은 어때요? 요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초선들은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홍준표 대표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하여. 예, 그리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강하진 않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현 변호사님,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상한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꼽으면서 당을 흔드는 것이 오히려 지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결국 지금 아직까지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퇴임을 하시고 나서도 목소리 힘이 안 빠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죠. 차기 대선 국면에서도 규정을 잘 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 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사리판, 흙탕물 두 단어로 딱 이제 규정 지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과 누가 윤석열 총장과 손을 잡을 거냐 이 싸움이잖아요. 네네. 다 서로 저쪽에 가면 망한다. 우리 쪽에 와야 잘 된다. 우리는 돈도 많고 조직도 있으니까 우리 오면 언제 뭐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FA 선수라 그러면 우리 팀에 와야 우승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것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거긴 가봐야 맨날 뭐 특정 선수들 이미 다 줄 서 있어 너 자리도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윤석열 총장의 행보예요. 사실은 이게 윤석열 총장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이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네. 다른 뭐 혁신이, 쇄신이, 합당을 얘기하지만 그건 다 이제 어찌 보면 수식어고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어디로 갈 거냐. 우리한테 와라 그런 게 아니라 저기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기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윤석열 총장이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내든 아니면 누굴 만나든 나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약간 즐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정상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상한가로 얘기하고 되게 잘하고 있다 그러지만 누가 보더라도 말들이 되게 거칠잖아요. 전과자 얘기 뭐 무슨 일본어 얘기도 나오고 뭐 또 뭐 누구 어쩐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아니 정치가 아무리 뭐 이렇게 도의가 없다 뭐 의리가 없다 그러지만 불과 일주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비대위원장 모시고 상임 선대위원장 모셔서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아이고 잘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서로 막 사태질하고 있는데 또 당내에 계신 분은 아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면 이게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당구장에 가면은 진짜 못 치는 척하면서 사람들 유인해가지고 내기 당구로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번 올해 들어가지고 서울시장 국면에서 계속 몇 달간 김종인 위원장의 전술에 농락당하고도 아직까지도 요체를 파악 못했다고 한다면은 참 의아합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뭐 한 3달 전으로 돌아가면은 뭐 이런 말이 세다 이런 논란 없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복귀해 보면요. 3달 내내 김종인이 하는 말에 모두 다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을 나가가지고 지금 언론 인터뷰 간간히 하면서 김종인의 말에 전부 다 집중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민주당이 이제는 알아차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민주당도 민주당인데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어때요? 김종인 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는 당내 중진들과 김종인 위원장 간의 갈등이 없었습니까? 그분들은 맨날 무슨 뭐 단일화 판이 깨진다, 안철수를 뭐 가마태고 모셔와가지고 왜 이러냐, 뭐 그분들 수준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거는 그것보다 한 클래스 높은 정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당 비대위원장이었고 지금 이제 밖에 나와서 나 저 당 절대 안 들어간다. 흙탕물에 내가 왜 들어가냐, 들어가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그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거든요. 정치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 처음부터 밖에 있었거나 아니면 제3자라면 그럴 수 있어요. 평론가라면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일주일 전까지 그렇게 같이 죽고 못 살던 사람이 갑자기 밖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싸우면 이게 과연 정치상 물론 정치 공학적으로 뭐 그게 관심 끌기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김종인으로 책을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시네요. 2012년 총선 때 총선 치르기도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은 사퇴합니다. 저기 저러는 사람들이랑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2012년 대선 때 정책 총괄자로 또 화려하게 복귀하십니다. 몇 달 뒤에.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또 중간에 인터뷰 무수히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김종인 학을 연구할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야권에서 이슈가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두고 지금 아직 야권에서 지금 얘기가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합당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어쨌든 의총에서는 통합에 대해서 찬성을 일단 결의를 했고요. 또 반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히려 좀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어떻게 통합, 합당 제대로 되긴 할까요? 적어도 지금까지 저희 당에서 대안철수 전략에 있어서는 안잘알들이 했던 말들이 다 옳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안잘알들은 얘기합니다. 그게 이준석 전 최고가 그 안잘알 저희 클럽에 뭐 김종인, 뭐 김근식, 뭐 이준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잘알 클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 서울시 공동운영에 대한 건이 있었잖아요. 부시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사교류나 이런 것들 얘기해서 이제 공동운영 얘기했는데 합당할 생각이 1이라도 있었으면 저는 공동운영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그럼? 공동운영을 꺼낸 이유가 합당을 하면 사실 같은 당이기 때문에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원래 공동운영이라는 건 당이 다른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같은 당인데 뭘 공동운영합니까? 애초에 그런 계획이 없었다. 그건 그렇게 하면 개판 하나 먹기죠. 그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합당은 결혼하는 거고 공동운영 동거 같은 건데 결혼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동거하자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애초에 서울시 공동운영을 안 대표가 인사교를 이제 본인의 비서실장을 했던 김도식 실장을 정무부 신정으로 추천한 때부터 합당을 뜻은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들을 전국적으로 만나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런데 뭐 대구에서 만나봤더니만은 의견이 반반인 것 같다. 언제부터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정치적 여정이 있어가지고 당원들의 뜻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민주적인 결정을 했습니까? 예전에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 합당할 때도요. 국민의당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랑 논의도 국회의원들 우리랑 논의 안 했다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민주평화당을 만들었고요. 이번에 선거 과정 중에 안철수 대표가 다급해가지고 합당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당원들 의견 수렴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제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자란을 자칭하는 이준석 전 최고의 이제 얘기였고요. 타칭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맞추잖아요 계속. 자, 현 변호사님 지금 어떻게 야권의 합당 내지는 통합 논의 또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게 뭐 안철수 대표와 같이 이런 논의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합당하냐 안 하냐 뭐 결론도 안 나는데 사실은 뭐 합당이냐 통합이냐 말도 많았죠. 합당하면 뭐 당대당 하는 것 같고 통합하면은 뭐 흡수하는 것 같고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불필요한 논쟁이라 봐요. 이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선거를 앞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 개인의 뭐 당대표를 하든지 대권 나가든지 어느 게 도움이 되냐 그거 하나밖에 변수가 없어요. 네. 근데 뭐 유력한 주자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유력한 주자가 아니고 논의할 자체가.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얘기가 너무 지겨워요. 예. 그냥 민주당하고도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처럼 바른정당하고도 몇 번 했었고 또 떨어져 나와서 민평당하고도 몇 번 하다고 이거 선거 과정에서 또 얘기하고 매번 보면은 똑같아요 논의가. 네네. 합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사실은 정치라는 게 뭘 어떤 목표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정책 갖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매번 정치 공학적인 거 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한 10년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되돌이표 논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선대위원장님을 말씀까지. 저렇게 비난해도 됩니다. 이제 선거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현근택 변호사님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